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한일 대결인가요? 네, 호주 왕립 해군의 새로운 범용 호위함을 획득하는 프로그램인 C3000 프로젝트의 주요 후보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제안한 울산급 발전형과 함께 일본의 모가미급이 선정됐습니다. 이외에 독일의 메코 A200급과 스페인의 알파 3000급이 후보로 선정되었지만 과거와 달리 한국과 일본의 전투함정이 선정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요, C3000 프로젝트에 참가한 한국과 일본의 수상함 기술력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C3000 프로젝트가 뭔가요? 네, C3000은요, 호주 해군을 위해 최대 11척의 배수량 3,000톤급의 다목적 호위함을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본 건조 사업이 국방부나 호주 해군의 주도가 아닌 호주 정부의 주도하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호주 정부는 호주 국방부와 해군의 과도한 예산 요구, 엉망진창인 사업 진행에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미 해군 중장 윌리엄 힐라리데스가 이끄는 독립분석팀, 이거 보통 IAT라고 했습니다. 이게 Independent Analysis Team이라고 해서 이 IAT 팀은요, 호주의 전 재무장관인 로즈메리 헉스터블과 전 호주함대 사령관인 스튜어트 마이어의 지원하에 호주 해군에게 필요한 함정 세력을 연구합니다. 이 독립분석팀은 호주에 가해진 위협, 호주의 예산이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호주 해군이 운영 중인 8척의 안제급 호위함을 11척의 범용 호위함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고에 따라 C3000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죠. 이 C3000 프로젝트는요, 현재 5개의 후보를 선정, 2025년 초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6년에 건조를 시작해 2029년까지 초도함을 인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업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호주 해군이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CEA 테크놀로지사의 CEA FAR A사 레이더와 사브 오스트레일리아사의 9LV 전투 지휘 시스템을 장착하라는 요구마저도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요, 2034년까지 7에서 11척의 함정을 건조하는 사업에 우리 돈 약 6조 3,400억 원에서 9조 6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우선은 해외 조선소가 직접 건조해 납품할 3척의 함정 예산만 확보된 상태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호주 정부는 이렇게 마음이 급할까요? 2022년 5월 21일에 실시된 호주 총선 결과 노동당이 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앤서니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가 새로운 총리로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정치적 변화가 원인이라고요? 네, 이 노동당은요, 엉망진창으로 관리되는 바람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한 호주군의 전력 증강 사업에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통정리에 나선 거죠. 이 과정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양산해야 할 레드백 보병 전투차 수량이 450대에서 129대로 크게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숙청 목표가 바로 호주 해군의 전투함 건조 사업이었죠. 노동당 정부는요, 2025년 5월에 있을 연방선거 이전에 차세대 수상함 건조함 사업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선거에서 노동당이 패배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해군력 건설 사업을 막고자 최대한 빨리 전투함 건조 사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후임 정부가 바꾸지 못하도록 아예 못 바퀴 작업에 들어간 거죠. 이 선정된 사업자는요, 1차로 3척의 함정을 자국조선소에서 건조해 납품해야 하고요, 나머지 4척에서 8척은요, 호주 현지의 조선소에서 면허 생산 형태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호주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국 해군이 필요한 전투함을 스스로 설계해 건조하는 것이죠. 당연히 해외 사업자는 함정 설계 기술과 함께 조선소 운영 노하우까지 전수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러한 점을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호주 정부가 원하는 기술 이전이나 엉망진창인 호주 조선산업을 제대로 보완 및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여기서 호주의 호바트 사건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바트 사건이 뭔가요? 호주의 현 노동당 정부는요, 과거 호바트함 건조 사업의 문제점을 교훈 삼아 조선업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4척의 호바트급 이지스함 건조를 시작했고요. 2007년 스페인 나반티아사와 3척 건조, 1척 도입 옵션을 포함한 80억 호주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호주 해군은 8,000톤급 이상의 이지스함을 원했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7,000톤급의 스페인 F100급 발전형을 선택한 거였죠. 초기 계획에 따르면 2014년에 초도함이 취역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2017년에 취역했고요. 비용은 86억 호주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 목표였던 4척에서 3척으로 줄었고요. 한 척당 건조 비용은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여러분들, 우리 세종대왕급이 한 척에 1조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본 아타코급이 한 척에 1조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할 때도 너무나 지나치게 2배 이상의 높은 가격이었죠. 이렇게 비용 증가의 주된 원인은요, 호주 조선업의 낙후성 때문입니다. 여러 작은 조선소에서 제작된 선체 블록이 조립 시 맞지 않아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조사 결과 어떤 조선소는 미터 단위로, 또 다른 조선소는 인치 단위로 블록을 제작해서 조립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품질 관리 부실로 인해 많은 블록들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죠. 이로 인해 건조비가 폭증했고요. 당시 국방장관 데이빗 존스턴은요, 뭐라고 얘기했냐, ASC는 구축함은커녕 카누도 못 만들 회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ASC가 어디냐? 오스트레일리아 잠수함 공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조선소에서 각각 블록을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각각 만든 블록을 가져와서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주도한 그런 회사입니다. 아무튼 이 일로 조선소들의 항의와 로비로 데이비드 존스턴 국방장관은 끝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다면 호주 정부가 원하는 건 뭔가요? 호주는 해양 국가로서 자국 조선업의 발전을 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혹은 중국 등과 민간 선박 건조 부분에서 경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주로 전투함정과 특수선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거죠. 또한 미 해군이 호주의 열악한 조선업 상황에 실망해 전투함정 유지 보수 정비, 예전에 한번 했었죠. MRO 사업. 이 MRO를 해외 동맹국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호주는 이러한 MRO 사업 능력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오스탈사는요, 미국 내 조선소를 운영하며 미 해군 함정의 견조와 MRO 사업을 수행 중이지만 인력, 기술, 도크수 등에서 역량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미 해군 MRO 사업에 공동 참여할 수 있는 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호주 C3000 프로젝트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죠. 이는 한국과 일본이 우수한 기술력과 조선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국인 스페인과 독일은요, 지리적 거리와 짧은 시간 안에 충분한 건조 역량을 확보하지 못해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들 국가는 전투함 설계 기술은 우수하지만 한국과 일본에 비해 조선업의 기술력, 자동화 수준, 그리고 사업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업 경쟁력은요, 2023년 한국산업연구원의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6.7점을 기록하며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일본이 84.6점, 중국이 84점, 그리고 유럽연합은 73.8점을 기록했죠. 이처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조선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기 도입 사업에서도 성능과 가격을 충족하게 되면요, 절충교육 제한, 정치, 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해서 아마 사업자가 선정될 거예요.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질롱시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제안이 호주가 레드백을 선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호주는 자국의 조선업과 정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체는 호주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고 있나요? 네, C3000 프로젝트에서 왜 한국과 일본이 유리한지에 대해 분석했으니까요. 이제 양국의 수상함 기술력을 파악해 볼 차례입니다. C3000 프로젝트에 참가한 하나오션과 HT 현대중공업은 기본적으로 울산 배치 3급의 발전형에 해당하는 함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C3000 프로젝트 자체가 배수량 3000톤급 함정을 요구하고 있고 울산 배치 3급이 국내에서 개발 및 건조된 함정 중에 가장 성능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죠.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호주에서 개최된 IODS 2024 방산 전시회에서는요,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참가해 C3000 프로젝트와 관련된 함정 기술을 홍보했습니다. 먼저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은요, 팀 하나를 구성해 공동으로 부스를 마련하고 울산 배치2, 그리고 태국에 수출한 풍미폰 아두니아대급 프리깃,
그리고 호주에 제한 중인 오션 4300 콘셉트 함정을 전시했습니다. 물론 모급으로 전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이 스텔스 마스트 그리고 최신 한국형 전투 지휘체계 CMS 등을 전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함선 모델과 전투 주의 시스템 그리고 마스트 시스템 등의 기술을 일괄로 가지고 있으므로 호주가 원하는 성능을 얼마든지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홍보한 거죠. 눈여겨볼 것은 C3000 프로젝트에 맞춰서 개발한 오션 4300 함정 모델입니다. 말 그대로 4,300톤급 함정으로서 울산 배치 3급 설계를 기반으로 수직 발사기가 KLVS 16셀에서 미제 마크 41으로 교체됨과 동시에 숫자가 32셀로 늘어났죠. 여기에서 또 흥미로운 점은요, 울산 배치 3급에 채용된 사각형의 아이마스트 레이더 체계가 아닌 호주가 개발한 CA-FA A사 레이더를 연상케 하는 육각형 마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아이마스트로 호칭되는 국산형 S밴드 A사 레이더보다 CA-FA A사 레이더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그 어떤 시스템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인티그레이션, 즉 통합시킬 수 있다는 이런 기술력의 자신감을 보인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골치 아픈 과제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난번에 샤르의 군사연구소 채널과 160년 산삼 진액 삼보아가 함께 하늘사랑 장학재단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뜻에 동참해 주셨고 삼삼 진액 제품에 대한 관심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캠페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삼보아의 맛이 궁금하다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홍삼 많이 섭취하셨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삼보아는 물을 섞지 않은 고농축 삼산 진액이라 그런지 풍미가 진짜 깊고 진한 게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맛 자체에서 건강해진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실제로 홍삼 19포 분량의 유효 성분과 삼보아 1포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의 양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삼보아가 특히 남성 건강에 좋은 식품인데요. 지난주 구매해 주신 분들의 후기 내용 중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요, 남성으로서 자신감이 떨어져 고생했는데 삼보아 섭취 후 힘이 생겨 놀랐다고 해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커피 없이 하루 보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삼보아 한 포로 개운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요,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 주무시는 분들, 그동안 홍삼이나 다른 건강식품 먹고 효과를 못 느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순직하신 공군 조종사의 자녀를 위한 한국 하늘사랑재단 후원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샤르의 군사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한정 최저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 한번 클릭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직하신 공군 조종사 영두를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매해 주신 삼보아의 수익금 일부가 기부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골치 아픈 과제라뇨? 호주 정부는 아직 C3000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성능이나 기타 요소를 완전히 결정한 상태가 아닙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정치적 이유로 최대한 빨리 전투함을 건조하고자 호주 해군의 표준형 전투체계인 사브 오스트레일리아사의 9LV 전투 지휘 시스템과 CA-FA A사 레이더를 채택하라는 요구까지 빠진 상황이죠. 하지만 호주 해군의 주력 함대공 미사일이 RIM-162SM이므로 당연히 이를 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일본 등의 다른 경쟁자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 SM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SM 함대공 미사일을 레이더 및 전투주의 체계와 통합하려면 상당한 시행착오를 각오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전투함은 전투주의 체계와 레이더 체계 모두를 호주한테 의존해야 할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과 하나시스템은요, KD-1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 IRM-7C 스페로 함대공 미사일 유도 체계를 한국형 전투지휘 체계와 성공적으로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RIM-162SM은요, 개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RIM-7 미사일의 유도 체계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서 양자는 서로 호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KD-1급의 경우 스티어 1.8이라는 현재는 단종된 유도용 조사기를 사용해 동시에 두 발의 함대공 미사일만 유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와 비교해
호주 해군의 안자급의 경우 자국산 CA-4 A사 레이더를 활용해 10개의 표적에 대한 동시 교전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당연히 C3000급 함정도 안장급과 동급 이상의 능력을 요구받을 것이 분명한데요. 우리나라는 10발의 SM 함대공 미사일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유도장비 기술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이마스트로 호칭되는 국산형 S밴드 A사 레이더 마스트를 기반으로 일본처럼 네덜란드 탈레스가 개발한 SM 미사일 유도용 ICWI, 이게 Interrupted Continuous Wave Illumination이라고 해서 단속적 표적 연속 조사 그런 장치인데, 이 ICWI 모듈을 수입해 통합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통합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것과 비교해 호주 정부의 목표는 2029년까지 초도함을 인도하고 2030년에 함정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통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차라리 현재 호주 해군이 운영 중인 CA-4 A사 레이더 체계를 도입해서 한국형 전투 지휘 체계와 통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방식을 사용하면 호주 정부에 보다 많은 호주 측의 물량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호주 해군도 현재 운영 중인 레이더 체계를 선정하는 것이 정비, 훈련, 관리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오션 4300에 CA-4 A사 레이더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제안은 뭔가요? 네, HD 현대중공업 부스를 취재한 네이발 뉴스의 분석을 옮기면요, IODS 2024에 참가한 HD 현대중공업의 프레젠테이션은요, 경쟁자인 하나오션과 현저히 대조적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앞서 건조된 제품과 새롭게 호주에 제한되고 있는 함정에 대해 정교하고 자세한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한 것과 비교해 HD 현대중공업의 부스는 완전히 밀폐되어 있어 보다 비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의 설명 역시 HD 현대중공업이 설계를 주도한 울산 배치 3급 설명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페루에 대한 호위함, 연안 초계함, 상륙함 외에 필리핀에 대한 호세 리잘급 함정 2척과 6척의 연안 초계함 수출 사업이 주로 브리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핵심적인 전투지휘 체계와 레이더 체계 모두를 어디가 개발했어요? 한화 시스템이 개발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홍보할 수 있는 기술력에서 분명한 한계점이 있죠. 더욱이 울산 배치 3급은요, 울산 배치 2급의 확장형 모델로서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코드로그 추진 시스템과 기본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사실 기술력을 홍보하는데도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자사의 기술력 홍보보다는 뭘 해야 돼요? 필리핀과 페루에 대한 수상함 수출 성공 사례 같은 거, 이런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 업체들의 제안을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일본의 제안 사항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